손흥민 합류로 바뀐 위상, 토트넘 맨유 제치고 EPL 톱4 우뚝. 손흥민 30 가세 후 토트넘이 리그 톱4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평가절하됐던 손흥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한국 시간 영국 플래닛 풋볼은 토트넘이 2015년 여름 손흥민과 센세이셔널한 계약을 맺으면서 프리미어리그 톱4로서 위용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손흥민 합류 후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상위의 경쟁력을 유지했고 2016에서 2019년에는 1980년대 이후 매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도 진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매체는 손흥민이 가세한 2015-2016 시즌부터 이번 시즌 현재까지 쌓은 누적 승점을 토대로 순위 257경기 기준 1 매겼다. 그랬더니 토트넘이 476점으로 맨체스터 시티 579점, 리버풀 545점, 첼시 477점에 이어 4위에 올랐다.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472점, 6위 아스널 450점을 제치고 톱4에 든 것이다. 이 매체는 손흥민을 2,200만 파운드의 이적료에 영입한 것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토트넘이 가장 잘 사들인 선수 중 한 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뛰며 쌓은 업적으로 한국의 아이콘이 된 손흥민이 토트넘 입단 후 121골을 넣으며 세계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매체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최근 기복이 있었던 손흥민을 두고 선발 여부에 대한 비판이 일자 반박한 내용을 소개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은 결국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면서 매 경기를 뛰는 선수가 일정 기간은 최고의 폼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콘테 감독은 그것은 선수의 득점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겐 온전히 기량에 관한 것이다. 손흥민은 내 생각과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라면서 그의 헌신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손흥민은 선발로 뛰어야 한다. 그를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 솔직히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손흥민을 선발로 쓰지 않을 만큼 미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선, 케인과 다시 한번 베일 차기 행선지, 토트넘 첫손. 가레스 베일, 33, 2. 오는 6월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는 가운데 토트넘 복귀 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만약 베일이 복귀하게 되면 손흥민, 30, 해리 케인, 29와 함께 지난 시즌 이른바 KBS 라인이 재가동될 수 있다. 영국 데일리 스타는 26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베일과 계약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며 베일은 지난 시즌 이미 한 차례 토트넘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복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베일은 토트넘에서 뛰다 지난 2013년 1억 100만 유로 약 1,358억 원의 파격적인 이적료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맹활약하던 그는 2012에서 2013 시즌 33경기 21골 9도움의 엄청난 활약으로 정점을 찍은 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에도 세 시즌 연속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는 등 활약했지만 잦은 부상과 부진으로 서서히 설 자리를 잃으며 먹튀 오명까지 썼다. 결국 지난 시즌엔 친정팀 토트넘으로 한 시즌 임대돼 뛰었는데 EPL 20경기, 선발 10경기에 나서 11골 2도움을 기록하며 변함없는 클래스를 과시했다. 당시에도 토트넘 재임대설이 돌긴 했지만 베일은 친정팀 레알 마드리드 복귀를 택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 복귀 후에도 여전히 부상과 부진에 시달리며 이번 시즌 단 리그 내 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다. 오는 6월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현지 공통된 전망이다. 자연스레 베일의 향후 행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차손에 꼽히는 게 토트넘이다. 매체는 현재 세계 구단이 베일을 영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토트넘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베일에게 토트넘은 2012에서 2013 시즌 EPL에서 21골을 터뜨리며
축구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로 우뚝 섰던 팀이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토트넘 외에는 베일이 유스팀과 프로 데뷔까지 했던 사우스햄튼, 그리고 부자 구단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베일 영입 가능성이 큰 구단으로 꼽혔다. 이 밖에 자국 웨일스에 대한 애정이 워낙 큰 데다 자신이 자란 곳이기도 한 웨일스 카디프 연고팀 카디프시티 2부 깜짝 이적 가능성도 제기됐다. 끔찍하고 무의미한 영입들, 최하 평점 받은 토트넘 선수 2명은 에메르송 로얄과 피에르 루이지 골리니는 나란히 최저점을 받았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웹은 26일 한국 시간 A매치 휴식기에 토트넘 홀스퍼 선수들의 지금까지 성과를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 평점을 매겼다고 전하며 토트넘 1군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평가했다. 최고점을 받은 선수는 해리 케인이었다. 케인은 올 시즌 초에 이적 사과에 시달렸고 경기력까지 올라오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지난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득점왕, 도움왕을 모두 차지한 게 무색할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엔 다시 살아나 우리가 알던 케인으로 돌아왔다. 득점력과 연기 능력을 모두 선보이며 찬사를 받고 있다. 손흥민, 올리버 스키, 베릭 다이어,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다음으로 높았다. 손흥민은 13골 5도움으로 EPL 득점, 공격 포인트 2위에 올라있다. 시즌 초 토트넘이 흔들릴 때도 유일하게 제 몫을 다해준 선수도 요즘 비판을 받긴 했지만 다시 살아나 명불허전 존재감을 보이는 중이다. 스킵은 중원에서 다이어와 로메로는 수비에서 큰 힘을 실은 선수들이다.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들이 있지만 최저 점수가 부여된 이들도 존재한다. 나란히 3점인 에메르송과 골리니가 해당된다. 둘 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에 왔다. 에메르송은 바르셀로나에서, 골리니는 아탈란타에서 토트넘으로 왔다. 에메르송은 우측 수비 보강 일환으로 왔다. 세르주 오리에를 내보낸 토트넘은 맷 도허티, 자펫 탄강가만으로 안심할 수 없어 촉망받는 유망주인 에메르송을 데려왔다. 공수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는데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최악의 부진을 반복하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골리니는 출전 시간을 얻지 못하는 중이다. 위고 요리스라는 부동의 넘버원이 있고 토트넘이 다른 대회들을 많이 치르는 것도 아니기에 경기에 나서는 것조차 어려웠다.